이번 시간에는 ESG란 무엇인가, 특히 왜 필요한 정책인가, 왜 이거 해야만 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삼정이 만든 이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ESG란 무엇인가, ESG는 우선 E자는 environment, 그죠? 환경에 잘 대처하는 기업인지, 그 다음에 social, 사회에 책임을 지는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은 governance라고 지배구조, 그러니까 나 혼자만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governance에서 완전히 그냥 점수가 안 좋아요. 예, 지 혼자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있다.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점수가 테슬라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낮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ESG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ESG 레이팅 점수가 낮으면 투자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ESG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반드시 ESG를 요구합니다. ESG가 얼마냐, ESG 레이팅이 얼마냐, ESG 점수가 얼마냐, 이렇게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2018년도보다 그죠, 2020년, 21년 1월 달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회사들이 ESG 활동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ESG 레이팅을 해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10몇 개가 있어요. 이미 그런 데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의 회사의 ESG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미 올리고, 그죠. 자, ESG 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이런 이슈고,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특히 투자자가, 또는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는 신용평가사가, 또는 정부가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기업하기도 힘들어요. 기업이 ESG 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으며 거기다가 가버넌스에서 나 혼자만 돈 벌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많이 나누는 이런 시스템인지 알려줘야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SG는 특히요. 내가 만약에 그런 그 환경에 대해서 잘 못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못하면은 그걸 잘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금. 이게 ESG 처음 하기 시작한 이유가 ESG를 하는 회사들이 크게 물건을 못 팔 때, 그죠, 빨리 발전을 못 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ESG를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ESG 투자 전략, 유형에 대해서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보면 애플은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얼마나 잘하고 있으며 바스프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ESG 레이팅을 또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ESG 경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대한상의에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거든요. ESG 그 점수를 보고 ESG 경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제품 구매 시에 기업의 ESG 활동을 반드시 고려한다가 63%예요.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게 70%입니다.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요거는 ESG 물건이고 이거는 아닌 거 있으면은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ESG 제품을 선호한다. 88%, 거의 90%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저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ESG를 우수하게 하는 우수 기업일 때에 조금 비싸더라도 이 제품을 사준다. 그래야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그죠,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같이 나누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경우이죠. 이처럼 ESG는 이제 내가 기업을 할 때에 반드시 ESG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ESG 평가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서 보면은 MSCI라는 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무디스 이렇게 SP
S&P 글로벌, 이걸 저는 제일 자주 봐요. S&P 글로벌. S&P 글로벌은 그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면서 제일 그래도 인기가 있는 이런 거다. S&P는 알고 있죠. S&P 글로벌에서 뭐 레이팅이 쫙 나오죠, 그죠. 무슨 회사가 뭐 A니 B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역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 나온 이 자료를 보면은 저 ESG 경영 전략해서 어떻게 경영을 잘 꾸려야 나 혼자 다 독식하는 게 아닌 그죠, 굉장히 많은 우리 개미 투자 군단하고 관리 많이 나누는 이런 시스템 거버넌스를 잘 해야지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율 해서 점점 더 높은 지속 가능한 이런 경영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못하면은 그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점수를 내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영을 하는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의 ESG 활동하는 거에는 4E 전략이 있다, 협력 전략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소 ESG 파트너십을 해서 그죠, 동반 성장한다. 나는 ESG를 못하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ESG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기업하고 동반 성장하게 한다. 같이 협력한다. 중소 중견기업 ESG 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한다. 뭐 그리고 변화 관리 지원을 받는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같이 한다. 뭐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략을 우리가 구사를 하면은 내가 반드시 ESG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점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ESG는 왜 좋은가? 이 카본 뉴트럴이라 그래요. 그죠? 탄소 중립을 우리가 2050년까지 만들겠다 했는데 탄소 중립을 목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ESG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좋다.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잘 해가지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없애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ESG 리스크 중에서 뭐 다양한 게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ESG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도 살아남자. 우리만 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자들도 ESG를 우리가 지금 해줌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ESG가 이제 표준이 되어서 뭐 이쁜 제품 잘 만든다, 좋은 제품 빨리 만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SG가 가장 높은 거야 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그죠?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합니다. 자, 앞에 ESG는 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구글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ESG를 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한번 볼게요. 저희는 이미 굉장히 많은 곳이 깔아앉고 있다라고 나오고, 이거 저희가 연구한 것들 중에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그죠, 탄소 중립해서 2도씨를 높이지 말자라고 지금 2도씨가 중간쯤에 있는데, 2도씨, 지구의 온도를 2도씨 더 높여지면은 2도씨만 높여줘도, 그죠, 굉장히 많은 땅이 가라앉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요. 4도씨가 되었을 때, 그죠, 4도씨가 되었을 때, many developed regions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은 전부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sea level rise,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threatens major cities, 대부분 있는 큰 도시들은 다 가라앉는다. 4도씨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가 4도씨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도시는 다 가라앉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청주, 충주, 뭐 무슨 뭐 만주 다 가라앉아요. 자, 4도씨 올라가면 다 죽는다. 5도씨는 뭐 최악이다. 5도씨가 올라가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까지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요. 4도씨만 올라가도 우리는 그냥 가라앉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1950년 이후에 자연재해를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 이런 게 나옵니다. 자연재해 2020년 되면은, 그죠? 2000년도만 되어도 굉장히 많고요. 2020년도만 해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는데, 자연재해라는 게 주로 지진, 그죠? 태풍, 뭐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 요 그림에 보면은 17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sea 레벨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크게 없는데 2000년도부터 또는 202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그죠, 선이 올라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섬나라가 제일 먼저 가라앉아요. 제주도에 보니까 옆에 있던 도로가 없어졌어요. 2020년.
또는 2030년이 되면은 도로가 가라앉았어요. 옆에 있는 집도 무너졌어요. 금방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100년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쪽 섬들은 거의 다 대부분 깔았는데 저희가 예측한 거로는 이미 필리핀이 다 깔아앉고요. 홍콩도 깔아앉고요. 대만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반도, 일본도 깔아앉습니다. 2300년 정도. 그 정도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게 오고요. 2040년 되면 미국이 열대국가로 변해요. 미국이 굉장히 더워서 미국이 거의 아프리카처럼 변합니다. 2040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라앉은 도시에 뭐 정치인의 입만 동동 뜬다 하듯이 이렇게 많이 뜨는 거예요. 그죠? 요 그림을 잘 보면 지금 녹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냥 연결이 돼버려서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 80m 해수면 상승. 이게 샹하이의 해수면 상승 비포예요. 비포가 왼쪽이고 다 깔아앉아서 바다로 가라앉고 오른쪽으로. 이게 지금 80년 후 이렇게 되요. 홍콩과 신진, 심천이 레프트는 그죠. 왼쪽은 비포, 요거는 오른쪽. 요것은 칭다오, 청도하고 해수면 상승 전과 후 이렇게 변하고 홍콩과 광저우가 before, after.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스테이딩이라는 회사가 시스테이딩은 그 패트리 프리드만이 그죠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 위에다가 국가를 만들자라는 거고 이거는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같은 데는 이미 가라앉으니까 정부가 바다 위에 이렇게 집을 짓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줬어요. 제한한 해상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지는 섬이 너무 많아요. 시셸, 몰디브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키리바티, 솔로몬 제도. 대만 같은 데 보면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2007년도에 그죠 왼쪽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거든요. 섬이 다 가라앉습니다. 2032년이 되면 18.32%가 가라앉아요. 대만만 쭉 가라앉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18점이 아니라 16점 정도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런던, 맨하탄, 샌프란시스코, 방글라데시, 미국의 뉴올리언즈는 하루에 월드컵 하나가 이렇게 수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을 했습니다. 피살리아, 유럽에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살고 있는 것을 배를 만들어서 피살리아라는 배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게 하고 이거는 릴리패드입니다. 이것은 중동 같은 데서는 릴리패드를 만들어가지고 기후난민을 5만 명씩 여기에 갖다가 살리자 이런 대안들. 이거는 일본의 대안이고요. 러시아의 대안이고요. 러시아의 아크 호텔을 만들자. 이거는 인도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갖다가 실어날라서 깔아앉는 곳을 막자라는 이런 이야기. 여기서 물도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대한 바다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뭐로 우리가 ESG로 해결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